LF LG 패션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조한 재고 회전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97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37.2%. 매출 원가는 약간 작게 증가했죠. 매출 증가율보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5.1%로 증가했는데 판매 관리비가 좀 더 15%에 가깝게 좀 증가해서 약간 더 작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5.8% 증가로 그렇게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트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9.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가격이 만약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제품 판매 가격은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위에 있는 표현대로 또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프트율, 스루프트이 16.4% 증가했고 스루프트율은 1.3%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8.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트율 증가보다 운영비용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277억 원으로서 13%가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온 거죠. 이것이 역시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는 아까 재고 자산이 37%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181억 원이 이 스루프트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역보다 적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재고 자산 중에서 이것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WCAI 상품과 제품이 1028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 한 300억 원대 증가보다는 3배 이상이 증가를 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느냐? 거기다가 상품이 의외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제품도 증가를 했지만요. 그러면은 매출이 14.2% 오르는데 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시켰냐?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이. 그러면 4분기 연말에는 좀 재고가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연중에는 좀 재고를 증가시켰다가 연말에는 너무 재고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재고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루프트율은 좀 상승했죠. 그러면은 요것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제품 판매 가격도 상승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로. 그러나 입증 데이터는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판매 가격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WCI 회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9개월 동안에 1.1회전 했다. 이거 매우 그 돈이 너무 그 재고에 많이 잠겨 있는데 뭐 전국 내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그 이 패션 업계에 비해서 너무 재고가 많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000억 원대죠. 그 아까 그 이 WCI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면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되냐는 것은 전에도 그 쭉 그 산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원재료도 매입액이라면은 이게 그 전체 재고 자산의 증을 그 변동 범위로 그렇게 기준을 그 LF는 가져가고 있다. 일단 여기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가공비가 있는데 그리고 매출원가 재료비는 4.7%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운영비용은 18.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비가 52.2% 증가를 했고 가공 비율로도 그 2.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그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경영평가지표의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런 모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 모순에 대해서 논리적인 연습을 해보면은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분석 경험상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원재료 가격 및 그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와 그 모순 데이터를 모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그 백데이터도 그 제시를 하고 있질 않죠. L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비표준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정도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서 LF를 위해서라도 반증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분석을 하면서 LF를 까기보다는 스케tip시즘은 먼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위해서 위한다기보다도 기업 그 반증을 통해서 오히려 투명성이 또 부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PQ 총재료비용과 생산재료비에. 그래서 그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쭉 추적을 했는데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미착품만 제외한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재고자산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일치를 해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만 제외한 범위이다. 이는 WCA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LF만의 그 이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준이 그러면 합리적인 거냐? 그러면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합리적인 것은 WCAI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전체 재고자산도 원재료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또 미착분까지 넣어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원가 계산이 아니다. 매출원가 계산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844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9.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39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장 확대를 한 건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초임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 연봉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연말까지 한 8,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신입 그 초임 사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외주비가 52.2%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하청 공장을 통해서 옷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매 수수료가 또 18%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도 증가한다고 보겠는데, 이거를 이 분석을 할 때 이거를 또 변동 부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비 성격으로 좀 봅니다. 워낙 그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이쪽에서는 어떤 코미션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작질 않아서 그냥 운영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요거를 하나 고급 브랜드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고 보면은 120만 원짜리를 판매를 하면은 원래 제한 가격은 한 5만 7천 원 남는 건데 13만 3천 원이 남는 거로 결산이 됩니다. 왜냐? 원가 회계는 재고가 40%, 3분기까지 40% 이상 상승을 했는데 40%까지만 상승을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13만 3천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말하자면은 재고만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영업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5만 1,000원이 줄고 매출 원가가 25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매출 원가 회계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진리로 알고 우리는 이 기업을 한다는 것이 그거를 뭐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재고가 늘어야만 되는 그런 이 우상향적인 논리에서 나온 그런 이 손익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처럼 디프레이션 시대다 이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느냐 하면은 원가 회계는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얘기한 내용을 왼쪽에다가 표현을 했고, 스루풋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 전략으로서 WCI 회전율 상승을 항상 기업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계획을 하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하더라도 원가 회계보다 10만원이나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아마 여성 패션이라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10만원 싸게 주겠다는데 아마 구매 욕구가 늘어나도록 그래가지고 이 스루풋율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을 더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 회전율을 1.5 회전까지만 9.5% 정도 증분을 또 매출을 늘려보자 그러면은 한 130만 원에 파는 꼴이 돼 가지고 영업이익은 15만 5천 원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 스루프 쪽에서도 재고를 9.5% 줄인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줄어드는 거 없어요. 그냥 110만 원에 판매했을 때 영업이익 사이. 그래서 이 범위,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9.5%만 증가했는데도 영업이익은 한 차이를 보면은 14만 2천 원 정도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기업들은 재고 회전율 상승을 2차 목표로 해야 된다. 1차 목표는 항상 전사 목표로서 스루풋율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스루풋을 많이 남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판매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을 좀 싸게 좋은 양질의 원재료를 싸게 산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또 판매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11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것은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16,600원으로서 지금 장부 가격 대비 32%분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LF는 자존심의 자극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계 투명성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구시 집안이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22.37% 지분을 있습니다. 관심 아이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LF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